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된 여자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임용을 준비하다가 드디어 합격해서 남편과 결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신혼 2년 차고요. 어렵게 준비해온 임용시험에 드디어 합격하니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토록 원하던 결혼도 하게 됐고 이제 남은 건 신혼집을 어떻게 구해야 되나 하는 걱정뿐이었죠. 저희 남편은 결혼 전부터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보다는 1년 일찍 합격해서 7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고요. 저랑 저희 남편은 동갑이거든요. 저희는 대학 때 미팅으로 만나서 비슷한 성격인 서로에게 깊게 빠져들었죠. 저랑 남편들 다 사기업에서 뼈를 갈아가며 고생하는 것보다는 적게 벌더라도 공직자가 돼서 공익을 위해 일하는 그런 삶을 꿈꿔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용을 준비하고 남편은 7급 공무원으로 준비했던 것이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러 벌써 저희가 8년의 연애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고요. 둘 다 학생으로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서 당연하게도 돈은 많이 못 모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집이나 남편의 집안 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엄청 부족하지 않은 딱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이 너무 잘 살거나 그러면 기죽거나 신경 쓰이기도 할 텐데 저와 저희 남편은 그런 면에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에게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래 연애하다 보니까 결혼 전부터 저희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가까운 근교 나들이 갈 때는 저희 남편이 같이 운전해서 여행을 같이 가기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랑도 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결혼을 이야기할 때도 양가 부모님께서 흔쾌히 결혼 허락을 해주셨고요. 저희 남편이 친정엄마랑 살갑게 지내면서 자주 보고 지낸 것처럼 저 또한 남편네 시부모님과 자주 식사를 함께 하면서 가깝게 지내왔기 때문이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예상했던 것처럼 결혼 준비부터 결혼식까지는 트러블 하나 없이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스트레스가 없어서 너무 좋겠다면서 이런저런 보며 친구들은 부러워했고요. 저는 시부모님과 일찍부터 알고 지낸 게 이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면서 친구들한테 오히려 처음부터 시부모님과 잘 지내보라고 조언하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가족이 될 사람들이라면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가족으로 평생 같이 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너무 안 맞은다면 아쉽지만 크게 미련 가지기보단 빠르게 정리하는 게 남은 저의 인생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8년의 연애를 하며 시부모님과 잘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선 성공했다고 철석같이 믿었고요. 저희 친정오빠는 제가 어릴 때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그 보험금으로 친정엄마가 무리해서 좋은 위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희 친정집이 재개발할 때가 됐고요. 재개발 완공이 되고 새집이 된 저희 집에 원래는 친정엄마랑 저랑 둘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저희 남편이랑 결혼해서 분가할 생각이었고 그러면 그 큰 새집에 엄마 혼자 살게 되는 것이었죠. 근데 저희 남편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넌지시 흘리더라고요. 자기야, 나는 정말 진짜로 괜찮으니까 우리 잠시 동안만이라도 친정살이하는 거 어때? 솔직히 우리 사정이 신혼집 우리 집만으로 구하는 거 어려운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자기가 먼저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나도 생각을 좀 해볼게. 자기가 껄끄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지 없던 일이긴 했어. 에이, 우리 그동안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장모님이랑도 계속 밥 먹고 여행 가고 한 가족이나 다름없이 산 지가 벌써 몇 년이야. 난 하나도 안 불편해. 정말이야. 그래? 알겠어.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고맙네.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볼게. 우리 엄마한테도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장모님께서는 오히려 자기가 나가서 혼자 사는 것보다 나랑 셋이서 사는 게 덜 외롭고 편하지 않겠어? 우리가 먼저 말씀드려보자.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어? 아, 그런가? 자기가 그렇게까지 우리 엄마 생각해주다니 좀 감동인걸. 내가 엄마한테 물어보고 말해줄게. 사실 저희 재개발 완공된 집이 깨끗하고 넓어서 솔직히 탐이 날 만도 했기에 남편의 말이 달갑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먼저 합가해서 친정살이하는 거 좋다고 이야기해주니까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친정엄마가 저 결혼하고 혼자 사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했었거든요. 평생 둘이서 살아왔는데 아빠도 없이 친정엄마가 혼자 지낼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저희 남편이 친정살이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슬쩍 꺼내봤어요. 그래? 조서방이 먼저 그런 얘기를 꺼냈다고? 나야 좋긴 한데 너희 시댁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조금 조심스러워가지고. 엄마 말 들으니까 또 그러네. 그것까지 생각 못했어? 근데 일단 엄마 의견이 중요하니까. 엄마가 우리랑 사는 게 조금 불편하거나 그러면 아예 시댁에는 말 꺼낼 필요 없는 거니까. 내가 계속 봐온 성원이네 부모님은 그런 걸로 뭐라고 하실 분들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막상 결혼하고 사는 건 다른 문제라서 엄마는 괜찮다만 너희 시댁에서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너희 시댁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다 엄마는. 맞네. 알겠어 엄마. 엄마 말대로 시댁에서 오케이 하면 그때 친정살이 확정하는 걸로 해요. 나는 엄마랑 살면 너무 좋지. 그리고 성원이도 너무 좋다고 했고 엄마만 안 불편하다면. 나야 성원이 아니지. 이제 조서방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워낙 너희가 오래 만났고 나랑 식사도 자주 하고 여행도 가고 해서 같이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조서방이 이런 면에서 마음이 깊네. 그치? 나 아무래도 시집 잘 가는 듯.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될 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셔. 엄마도 나 별로 걱정 안 되지? 그래도 아예 걱정이 없겠냐. 에휴, 엄마 마음은 또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상견례 날은 언제로 잡았다고? 이번 주 주말 엄마랑 나랑 옷 사러 가자. 상견례 때 예쁘게 입을 옷 한 벌 내가 사줄게. 엄마랑 나랑 약간 세트처럼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지 않아? 누가 상견례 때 엄마랑 딸이 맞춰 입어? 너는 엄마가 그렇게 좋냐? 하여간 알아줘야 된다니까. 그래? 나도 윤이 네가 결혼해서 분가하면 혼자 살 생각이 좀 적적했는데 조소방이랑 셋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든든하네. 상견례 날 내가 한번 운 띄워볼게. 아님 서원이한테 시킬까? 운 좀 띄우라고. 에이 아니야. 조소방이 먼저 이야기 꺼내면 시댁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윤이 네가 그날 분위기 봐서 슬쩍 하던가 아니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보고 의견 듣는 게 좋겠다. 하여간 우리 엄마도 한신조한다니까. 난 엄마처럼 신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엄마 말대로 할게요. 그래, 이런 건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어. 상견례 날이랑 옷 사러 갈 날 비워둘게. 옷 사러는 내일 모레 가자. 좋아요. 내가 내일 모레 반차 쓰고 엄마 회사 앞으로 갈게. 그래, 엄마 3시에 끝나니까 그때까지 와.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고 저희 친정엄마와 남편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처음 만나는 자리가 됐습니다. 저희들끼리는 각자의 부모님을 보는 게 자주 있는 일이었지만 상견례라는 그 말뜻처럼 부모님들끼리 왕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뵙는 자리라 그런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지레 겁먹고 긴장한 것이 무색할 만큼 편안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윤희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이네요. 반갑습니다, 사돈. 저도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이라 기대 반 설렘 반이었어요. 아, 그런데요. 사돈 지금 사시는 집이 재개발된 곳이라면서요. 아, 네, 맞아요. 제가 저희 윤희 아빠 먼저 보내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산 곳이죠. 그게 재개발 확정되고 완공이 돼서 이제 그 집에 저랑 윤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운이 좋았죠. 그러게요. 참 좋은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윤희가 저희 성원이랑 결혼해서 나가 살면 그 넓은 집에 혼자 지내시기 적적하지 않으시겠어요? 요즘은 결혼해서 딸이랑 같이 사는 집도 많다고요. 음식이나 이런 것도 친정엄마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게 좋잖아요. 괜히 시어머니가 알려주려고 하면 고부 갈등이 다 못하면서 사이만 나빠지고.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애들 데리고 지내고 싶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아유, 이 사람이 이렇게 급합니다. 초장부터 같이 사는 이야기부터 꺼리면 어떡해. 당신도 참 사돈께서 당황하시잖아.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같이 살고 싶어서 윤희한테 미리 말한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엄마도 저랑 같은 생각이라 하시니까 저는 여기서 대답을 듣고 싶은데요. 나도 엄마한테 이미 말씀은 드린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어머님 아버님 의견도 중요하실 것 같다고 그러셔서 자기한테 미리 말을 안 했던 거야. 어머, 그러셨구나. 저희 애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 큰 집에 사돈께서 혼자 지내시는 것도 마음이 걸리고요. 애들 데리고 지내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희야 오히려 좋죠. 윤희도 결혼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성원이도 원한다니까 합가에서 사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가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합가에 사는 걸 이야기하실 줄 몰랐어서 조금 놀랍네요. 저야 사돈께서 흔쾌히 좋다고 해주시면 저도 부담을 덜고 초서방이랑 우리 윤이랑 같이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오히려 감사하죠. 요즘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요. 애들이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해서 큰 대출은 천천히 더 자리 잡고 하는 게 여러모로 좋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적극 찬성이고요. 서원이 녀석이 사돈께 더 잘해드릴 일만 남았네요. 저희가 긴 인연이라 그런지 이렇게 걸리는 거 없이 바로바로 진행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저랑 윤이랑 만난 지도 벌써 8년이 됐으니까요. 그만큼 저도 그렇고 윤이도 그렇고 양가에 자주 놀러가고 뵙고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양가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이라 조금 긴장했는데 괜히 긴장한 것 같아요. 진작 이렇게 자리 마련할 걸 그랬나 봐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시어머니가 먼저 친정 합가 이야기를 꺼내줄 줄은 몰랐는데 저도 저희 남편이랑 신혼집 구하려면 턱없이 모자르고 친정엄마가 사는 친정집 담보로 대출해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오히려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 돈 조금만 더 아껴서 나중에 저희가 모은 돈으로 나와 살자고 하면서 친정엄마 집에 잠시만 살자고 했었어서 저도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긴 했거든요. 물론 저희 친정엄마도 남편의 결혼 전부터 워낙 싹싹하게 잘해줘서 합가하는 걸 흔쾌히 좋다고 승낙하셨고요. 그래서 저와 제 남편은 결혼하고 1년 정도를 친정엄마랑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 남편도 결혼 전과 변함없이 저희 엄마한테 참 잘 대해줬고 불편한 거 없이 잘 지냈죠. 결혼 후 본가에 인사드리러 간 날이었는데 결혼을 앞둔 시누이가 저희를 보더니 충격 발언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간 잘 지내셨죠? 아가씨도 와 있었네요. 결혼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죠? 왔어? 그러게 너희 온다고 하니까 성미도 굳이 오늘 오겠다 하더라. 성미야, 네가 그렇게 찾던 너희 올케 언니 왔어? 올케 언니 왔어요? 저 안 그래도 기다렸잖아요. 1년 동안 친정어머니랑 같이 산 소감이 어때요? 궁금해서. 저는 너무 좋죠. 저희 엄마 혼자 계시지 않아도 되고요. 또 저희 남편도 저희 친정엄마한테 잘해주고 하니까요. 그렇죠.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고마워요, 올케 언니. 엄마, 들었지? 나도 올케 언니네처럼 결혼해서 우리 집에서 지낼래. 어차피 오빠 방도 비었고 지금 집값도 비싸잖아. 뭐?
너랑 너희 오빠랑 상황이 같아?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딸, 엄마 좀 당황스럽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 아니, 엄마도 엄마 입으로 그랬잖아. 결혼해서 얼마 동안은 엄마랑 딸 자식이랑 함께 살면 이것저것 가르쳐줄 수도 있고 그래서 좋다며. 나도 집에 있을래. 우리 신랑도 그러자고 했단 말이야. 어? 그래도 되는 거지? 그치?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너 이러려고 옳게 언니 옳게 언니 하면 노래를 부른 거야? 게다가 김서방도 그러자고 했다고? 당연하지. 엄마가 적극적으로 상견례 자리에서 진정살이 괜찮다고 권했다며. 나도 그러면 되잖아. 나는 이미 시댁에도 다 찬성표 받아왔어. 엄마도 괜찮지? 아니, 내가 같이 살아주니까 좋지. 어?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자. 우리 집에 너희 아빠도 있고 나도 그렇고 당연히 너랑 김소방이 분가에 살 줄 알았지? 에이, 그런 서운한 말이 어딨어. 딸이 같이 살자고 하면 두 팔 벌려 환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유학생활 오래 해서 엄마 밥이랑 반찬 그립단 말이야. 같이 살면 그런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거잖아. 집안일도 엄마가 도와줄 거고. 밥 반찬은 엄마가 너희 신혼집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고. 그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성미야, 계속 유학생활하면서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살았는데 갑자기 같이 살면 불편하지 않겠어? 난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 엄마는 올케 언니한텐 진정살이 하라고 먼저 그랬으면서 나는 데리고 살기 싫다는 거야? 이런 내로남불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아 몰라. 나는 엄마랑 같이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오빠 방 좀 치워놔줘. 알겠지? 일단 너희 아빠 오면 그때 이야기 좀 해보자. 신우이는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랑 그동안도 같이 지낸 것이 아니라서 저희 친정집이랑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이 말에 흔쾌히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신우이는 저희 부부 핑계를 대며 아예 들어와 살겠다고 막무가내로 우기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우이랑 함께 사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상견례 때 저희 친정엄마한테는 먼저 합가하라고 떠밀었으니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불편하게 사위랑 함께 살아야 될 판이 되고 말았죠. 한마디로 본인이 한 말에 본인이 넘어간 상황이랄까요. 물론 저랑 저희 남편은 진정살이 하면서 저희 엄마가 오히려 좋아라 하셨지만요. 결국 신우이가 본가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신우이와 시매부를 진정살해시키게 됐고 그걸 엄청 불편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부처럼 1년도 아니고 신우이는 결혼하고 몇 년간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진정살이를 시작했어요. 자기 딸이랑 살면서 사위까지 데리고 사니까 안 그래도 넓지 않은 본갓집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신우이가 한 1년 동안 시부모님과 같이 살더니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아무래도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사니까 애가 지기도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뭐? 뭐라고? 그럼 분가도래라. 네가 원해서 합가 허락해줬더니 우린 너랑 김서방이랑 분가해서 나가면 오히려 편하고 좋아.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얼른 나가 살아라. 아니, 엄마, 나 아직 직장이 없잖아. 유학 다녀오면 취직이 잘 될 줄 내가 골라갈 줄 알았는데 그 반대잖아. 아무튼 그런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또 내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알잖아.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 살려고 한 것도 있는데 엄마가 돼가지고 내 말뜻 정말 모르겠어? 그러면 어쩌자는 건데? 설마 지금 나랑 너희 아빠한테 나가서 살라는 거야? 김서방이 그러자 그러디? 그게 중요해. 어차피 우리 남편이 버는 돈에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는 신혼집 절대 못 구해. 엄마가 더 잘 알잖아. 엄마랑 아빠가 새 집 구해서 나가 살아. 엄마랑 아빠도
여기서 그만 살고 싶지 않아? 뭔 소리야 그게.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그 돈 바쳐가며 유학 보낸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김서방 돈 없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이랑 선이라도 보라고 했잖아. 아이 언제쯤 얘기하는 거야. 나 남편이랑 결혼한 지 벌써 1년이야. 그게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인데. 그냥 엄마 아빠가 나가주면 다 해결되는 걸 뭘 그래. 아무튼 엄마 아빠가 나가 사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난 그렇게 할게. 제가 대체 누구 닮아 저러는 거야? 이줄 어쩐다. 신우이네 부부도 저희처럼 신혼집 구할 형편이 안 돼서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려고 그런 건데 1년에 같이 살아보니 불편했는지 신우이가 자기 부모님한테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딸한테 신혼집 따로 구해서 나가 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신우이 남편이 아니라 신우이가 1년 내내 직업이 없었으니 이제 와서 사위한테만 없는 살림에 신혼집 구해와서 분가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렇게 졸지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본가를 뺏기게 될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본인의 집을 뺏기게 생긴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상황을 털어놓으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새아가 윤이야. 내가 진짜 답답해서 아주 미칠 지경이다. 성미 쟤는 누구 닮아 저러는지 나 원참.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가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글쎄 너희가 합가에 사는 게 좋아 보였는지 우리 성미도 우리 집에 와서 1년을 꼬박같이 살았잖아. 근데 이제 와서 불편하다고 나랑 너희 시아버지랑 나가 살라고 하는 거지 뭐냐? 내가 성미를 유학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유학 가서 성격 다 버려왔어. 이상하게도 저걸 아주 당연한 듯 뻔뻔하게 말하더구나.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아가씨가 왜 그랬을까요? 그럼 아가씨네는 분가에서 살 생각은 없대요? 그러니까 말이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분가를 해서 나갈 생각을 해야지. 나랑 너희 시아버지한테 나가 살라는 게 말이 되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요즘 아주 그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답답하고 어지럽고 아주 힘들어 미치겠다 미치겠어.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시겠어요. 제가 아가씨한테 분가 알아보라고 한 소리 할 수도 없고 난감하네요. 어머님, 차라리 아가씨한테 분가라는 거 아니면 그냥 계속 같이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보시는 건 어때요? 그게 됐으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했겠어? 에휴, 너까지 답답하게 왜 그러냐 정말. 아, 그렇죠.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어머님 고민 많이 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얼른 아가씨랑 얘기하셔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너는 내 걱정이 정말 되긴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영혼 없이 이야기하냐? 남의 가족 일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실망이다. 아니요. 어머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아, 됐다. 나 이만 가야겠어. 오히려 더 심란해지기만 하는구나. 저에게 하소연하는 걸로는 안 풀리셨는지 저희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또 하셨던 게 분명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갑자기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는 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엄마 걱정돼서 안 되겠어. 이제 우리가 나가서 엄마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머님이 당신한테도 아가씨네 이야기했구나? 나도 들었어. 근데 이건 아니지. 우리 아직 집 구할 돈도 모은 것도 아니잖아. 지금 와서 분가에 살 순 없어. 그리고 분가를 하면 우리끼리 살아야지.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자는 건 난 반대야. 우리 집 분위기 알면서 그래. 우리가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 이런 거 하나 이해를 못해줘. 정말 너무한다 당신. 우리 엄마랑 아빠 그러면 이 나이에 뭐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살게 하라는 거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단지 우리가 분가해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살 생각은 없다고 말한 거지. 절대 안 돼. 그건 우리 계획에 전혀 없던 일이잖아. 어떻게 인생이 계획대로만 되겠어. 우리는 뭐
처음부터 장모님네 얹혀 살려고 계획했어? 아니잖아. 나도 친정살이 쉬웠을 것 같아. 아니었어. 당신이랑 같이 잘 살아보려고 이런 거라고. 이제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살 때가 된 거야. 그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 난 절대 그럴 생각 없어. 그렇게 친정살이가 불편했으면 우리가 뒷져서라도 나가 살면 되겠네. 그게 낫겠다. 그럴 생각 아니면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도 마. 남편은 계속 자기 엄마 걱정을 하고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하니까 시댁 부모님과의 합가 이야기는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시어머니까지 저희 집에 쫓아와서 난리를 치길래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아재, 저희 둘이 살 집 구할 돈도 부족해요. 당장 나가 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머님, 아버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깝지만 그 문제는 아가씨랑 먼저 해결 보셔야 되는 게 순서 아니겠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하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일단 시어머니가 돌아가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옆에서 별말 안 했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한 달쯤 지났는데 시누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누이 임신을 축하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임신을 했으니 친엄마의 손길이 그리워질 테니 이전처럼 시누이네 부부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물어내지 않고 같이 잘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분가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우 임신 이후로는 시어머님이 더 분가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아무래도 합가해서 같이 살면 신우 애들 보랴 어머님이 힘들어지긴 하니까요. 신우랑 시어머니랑 성격이 참 판박이 같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라더니 저희 친정엄마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난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대놓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아니 사돈,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며느리보다 나이도 어리고 결혼도 늦게 한 우리 딸도 이번에 임신을 했는데 며느리는 왜 아직 임신 소식이 없나요? 아무리 딸이 좋다 하셔도 너무 붙어 지내시는 거 아닙니까? 소식은 들었어요, 사돈. 우선 따님분 임신 축하드려요. 저희 윤이랑 조서방 결혼한 지 이제 2년입니다. 저는 그렇게 늦은 게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애를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선물을 주셔야 찾아오는 거죠. 아주 마음 편한 소리 늘어놓으시네요. 제 말은 부부만의 시간을 갖게 해줘야 하늘도 보고 별도 따는 거라는 거죠. 아휴, 제가 사돈한테 애초에 괜한 소리란 것 같네요. 그냥 힘들어도 상견례 때부터 따로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제 와서 누구 탓하겠습니까? 제 탓이죠 뭐. 사돈이 이렇게 안일하게 나오실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줄 몰랐네요. 제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애들이랑 의논해서 방향을 정해볼게요. 사돈, 너무 노여워 마시고 진정하세요. 그렇죠. 역시 사돈께서는 말이 안 통하는 양반은 아니시라니깐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알아들으신 걸로 알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와 신혼의 임신 이야기를 하며 저희 친정엄마에게 한 소리 하는 바람에 결국 저희 엄마는 분가 결정을 내리시고 말았습니다. 우리 같이 산 지도 벌써 2년이야. 너희 신혼 좋은 시간 다 나랑 보내서 그런 거 아닌지 마음이 무겁네. 윤희야, 엄마 이제 나가서 편히 혼자 지내고 싶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나가도 우리가 나가야지. 엄마가 이 집에서 왜 나가 살아? 이거 우리 아빠가 물려준 유일한 재산이잖아. 아니야. 내가 혼자인데 내가 나가 사는 게 훨씬 낫지. 너희 이사 준비하려면 그게 더 일이다. 대신 너희 애 낳으면 내가 다시 와서 손주 돌봐주고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떨어져 있자. 그럴 수 있지 우리 딸. 우리가 애가 안 생겨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이거 엄마 생각 맞아 정말로? 너희 신혼애도 이번에 임신했다며? 너희가 1년이나 더 빨리 결혼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 거 보면
내가 같이 산 영향도 있는 것 같아? 조금만 우리 떨어져 지내보자. 난 괜찮아 정말이야. 그건 어떻게 알았어? 설마 시어머니가 왔다 갔어? 사돈이 왔다 가긴 했지. 축하할 소식이잖아. 그리고 엄마도 생각해 오던 일이야. 너희가 신혼을 즐기는 시기도 필요하지. 엄마가 그동안 너무 눈치 없이 굴었다. 엄마, 무슨 소리 그렇게 해. 우리는 엄마가 허락해줘서 편하게 그냥 들어와서 한 게 단데. 윤희야, 장모님 생각이 그러시다잖아. 장모님, 너무 감사해요. 장모님 뜻대로 그렇게 할게요. 저희 얼른 아이 가져서 다시 장모님 모셔오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해. 저는 저와 남편의 최우선으로 배려해주는 친정엄마가 너무 고마웠고 또 한편으론 참 미안했습니다. 친정엄마의 말씀에 우물쭈물하고 있던 제 옆에서 남편은 아랑곳 안 하고 텁썩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어 엄마. 그럼 우리 근처로 알아보자. 어? 그래, 가까이 살면 되겠다. 그러면 자주 볼 수도 있고 외롭지도 않고. 엄마가 근처 집으로 알아보고 이사 준비할게. 그러면 되겠네요. 너무 좋은데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윤희한테 더 잘할게요. 그렇게 저와 저희 남편은 친정살이를 하던 중에 저희 친정엄마가 친정집을 담보로 대출을 조금만 받아서 먼저 분가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친정엄마가 분가한다고 할 때는 저희 친정집이랑 가까운 곳에 지낼 곳을 구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엄마는 잠시 동안이라도 고향에 내려가 지내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시는 길만큼은 제가 직접 운전해서 데려다 드리고 싶어서 차를 끌고 고향으로 같이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친정엄마를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남편이 집에 없더라고요. 엄마가 쓰시던 텅 빈 안방에 앉아서 제가 괜히 합가에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 엄마만 고생시키는구나 싶어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저희 남편이 양손에 짐가방을 하나씩 들고 힘겹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여보, 그거 무슨 짐가방이야? 어디 갔다 온 거야? 아니, 그게 내가 좀 이따 설명할게. 일단 이거 좀 옮겨두고. 아유, 그 무겁네. 이거 좀 받아줘라. 이게 뭔데 그래? 어디다 두려고? 대체 뭐야? 그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오며 저희 남편이 내려놓은 짐가방을 확 낚아채더니 저희 친정엄마를 쓰시던 안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여길 어떻게?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어머님이 거길 왜 들어가세요? 어차피 빈 방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멀쩡한 방을 그냥 비워둘 거야. 아,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낭비지. 안 그러냐? 아니, 그렇다고 해도 거기로 왜 어머님이 들어가시냐고요? 저희 친정엄마 집이고 엄마 방인데. 뭐? 너 말 웃기게 한다. 지금은 우리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니 우리 아들 집이지? 사돈만 자식 덕부라는 법 있어. 그동안 사위 데려다가 아들 노릇 시키고 호강했으면 이제 나도 덕 좀 봐야 되지 않겠냐고.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신우이 임신 소식까지 와서 친히 전하신 거군요. 저는 그래도 그동안 어머님이 이렇게 치졸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싫어서 계속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헛수고의 헛노력이었네요. 이제 알겠어요, 본 모습을. 참 무서운 분이셨네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니? 며느리가 된 마당에 지금 시어미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아이고 넓고 좋다. 두 번만 안 한다. 나도 딱 사돈만큼만 나도 자식 덕 좀 볼란다. 신우이가 독립해서 분가의 능력이 안 되고 시부모님을 내쫓으려 해서 갈 곳이 없어지자 친정살이 아닌 저희 집에서 저희 친정엄마를 나가게 만들어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짜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걸 딱 알겠더라고요. 당신 이게 다 뭐야? 어머님이랑 짜고 이런 일 벌인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어디 변명이라도 해봐. 변명? 내가 왜 변명을 해?
변명은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지. 난 잘못 없잖아. 나도 그동안 2년간 친정살이 했으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지. 여기가 장모님 나가시고 우리 집 된 거라 다름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모셔왔다. 어쩔래? 뭐? 당신 지금까지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랑 나랑 2년 동안 살았던 거야? 정말 그래? 우리 부모님이랑 결혼 전에 8년 동안 잘 지내시면서 왜? 같이 사는 건 어려워하냐? 그동안 다 가식이었어?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가식은 네가 부린 거지? 그걸로 지금 날 몰아세우는 건 억지야. 억지 그만 부려. 가식이 아니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네가 우리 부모님이랑 합가를 반대하면 그거야말로 불효야, 불효라고. 아무리 시댁 상황인 신우이네 때문에 시부모가 갈 곳이 없어졌다고 해도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바로 시어머니를 모셔온 남편을 보자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8년간 우리가 싸운 결과가 이런 거였냐? 땅 해치고 후회하게 해줄게. 뭐 그렇게 이를 파득파득 깔면서 말하냐? 이미 우리 엄마가 이 집에 들어오신 걸 어쩌겠어. 안 그래? 장모님이랑 2년 정도 같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엄마랑 아빠랑도 딱 2년 정도만 살게 할게. 그럼 공평하잖아. 웃기네 소리하고 있네. 여기 우리 엄마 집이야. 게다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갈 곳 없어졌다면서 네 말대로 2년 산다 치자. 그럼 그 뒤엔 어떻게 할 건데? 계획은 있어? 아, 너는 그거 꼭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냐? 그때 또 방법이 생기겠지. 어찌됐든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너도 그만 순응해. 남편은 제 물음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얼버무리고 말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시부모가 계속 저희 친정엄마 집에 놀러붙어 있을 생각이란 걸 알게 되었죠. 저는 8년 연애고 뭐고 이대로 살다가는 저희 엄마 친정집만 뺏기는 꼴이 될 것 같아서 그때 이혼에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아직 그 집 명의가 저희 엄마 거라 이혼해도 남편이랑 반반 나눌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밤 친정엄마가 현관 앞에 등장하자 놀란 시어머니가 허옇게 질려 싹싹 긁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우리들에게 말도 없이 신우 결혼 핑계로 저희 엄마한테 1억이나 빌린 상태였더라고요. 엄마가 그동안 모든 일에 웃으며 넘기고 그래서 만만해 보였는지 그동안 모른 척 지내왔지만 저희 엄마도 화나면 정말 단호한 분이셨거든요. 그날 엄마는 바로 부동산 직원과 함께 들어오셨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삿짐센터 예약도 하고 청소업체까지 다 예약했어요. 옆에 시어머님이 말려도 보고 사과도 하고 화도 냈지만 엄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저도 대꾸도 하지 않았고요. 이혼까지 결심한 마당에 어차피 남이잖아요. 사정 봐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들어주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진 거죠. 장모님이 여기 어떻게? 고향에 내려가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 밤에 어딜 나가라는 거야? 나랑 우리 엄마 갈 데 없어. 아유 사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돈이 나가서 사신다고 하길래 빈 방으로 두면 적적할 것 같아서 저희가 아이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시끄럽고요. 긴 말 안 합니다. 싹 다 정리해서 나가고 자꾸 엉겨붙으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리 하세요. 들었지? 당장 짐 빼. 너랑 너희 엄마가 살 곳은 없으니까 꿈 깨는 게 좋을 거야. 너랑은 오늘로 끝이고 이혼이야.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우리의 연애 8년, 결혼 생활 2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 말도 안 돼. 아무리 화가 나도 이혼은 아니지.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라.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맞다. 너희가 꼬박 10년을 만났는데 어떻게 헤어진다는 거야? 내가 나갈 테니 그런 소리 말아라.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흠부만 봐달라면 사정하는데 저는 저랑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라 했고 저희 엄마가 옆에 오셔서는 놔둬라 윤희야.
어차피 나갈 집인데 갈 곳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잖아. 부동산에 기 막혀놨으니까 내일 안으로 어차피 나가게 될 거다. 우리는 나가서 푹 쉬고 다시 오자. 그럴까 엄마? 알겠어. 갈 곳 없다고 하도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 지내듯 만들어 하세요. 어차피 내일부터는 안 나가면 주거 침입으로 경찰 신고 들어갈 거니까. 아이 안 돼. 가지마 윤희야. 전무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네? 저희가 지금 그냥 나갈게요. 그러니 사돈 노여움을 조금만 푸시고.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저희 친정엄마랑 더 좋은 새 집을 구해서 이사를 했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직원이 말한 것처럼 재개발 완공이 되고 저희 친정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더 좋은 곳에 집을 얻었죠. 저희 전 남편은 요즘에 애 보느라 바쁘다고 하네요. 이혼을 갈 곳이 없어서 시댁에 들어가 신혼의 가족들과 함께 산다더군요. 시아버지는 혼자 고향에 내려가 지낸다 했고 시어머니는 본인 친정 언니네 집에 들어가 지낸다 했고요. 그 집안 특성이 남한테 붙어지내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명절 앞두고 전 남편이 울며 연락했던 적이 있는데 저와 이혼하자마자 하루아침에 가족들이 다 흩어져 지내게 됐다며 한 번만 받아달라고 하길래 내가 무슨 숙박업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너희 가족들 받아줄 생각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차단해버렸어요. 제가 8년간의 연애를 하며 계속 시부모님과 잘 지내왔기 때문에 그 방면으론 스스로 성공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게 다 부질없이 느껴지는 일을 겪었지만 남은 저의 인생을 위해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가족으로 평생 같이 살 사람들도 이런 막무가내의 무개념인데 그동안 저의 세월과 청춘이 아깝다고 해서 미련 가지기보다는 빠르게 정리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라도 같은 결정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친정엄마랑 함께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전 남편과 아이가 없던 것도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오래 함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본심인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이 그렇게 시커먼 속을 가진 사람이란 거 알았으면 지인작 버렸을 거거든요. 제가 새로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전 남편 같은 사람을 거쳐왔던 거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소중한 인연과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나드였습니다.